가보겠습니다. 우정공무원교육원 유영란 교수께서 성찰 리플렉션 기반 6급 리더십에 대하여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찰 기반의 6급 리더십 과정 발표를 맡게 된 우정공무원교육원 유영란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교육원의 역량과정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에는 역량 모델링을, 그리고 2017년에는 지금 발표드리는 6급 리더십 과정과 함께 5급부터 8급까지 리더십 과정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과정 개발에 과정 운영에 퍼실리테이터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은 저에게 좀 자식과 같아가지고요. 마치 좀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좀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정은 저희 조직 6급 행정기술직 신규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필수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필수로 운영되는 겁니다. 현재 교육기간은 이제 4박 5일 동안 한 기수당 24명이 참여하는데 교육과정 전체의 한 40%는 실습입니다. 실습은 6명씩 4개 분임으로 또 운영됩니다. 2018년 총 9기 운영 예정이고, 그리고 10월 현재 7기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실 저희 개발 과정 내용은 이제 보고서로 가름을 하고, 저는 중요한 저희 과정의 특징과 그리고 또 이 교육의 시사점 그리고 성과 위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정의 첫 번째 특징은 현업 중심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업 직원들의 실제 필요한 역량들을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을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우정사업본부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직급별 리더십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성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성찰 기반의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교육의 70%는 인포멀 러닝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인포멀 러닝의 프로세스가 우리가 실습을 통한 체험, 체험을 통한 성찰, 그리고 성찰에 이은 자기화와 그리고 학습의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프로세스를 저희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 모형으로 저희가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저희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매피드 프로토타이핑 개발 방법론을 활용해서 저희가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개 특징을 이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여러분도 아마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편지, 우편을 하면서 금방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편과 같은 공공 서비스와 그리고 택배랑 서민금융처럼 약간 민간 영역과 중복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정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구성원의 실적이라는 것이 사업 실적이 그분의 업무 실적이 되고, 그 업무 실적으로 나온 수익으로 저희가 급여를 받는 좀 그런 특별회계 관리를 받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는 저희 6급 실장님은 위로는 저희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요. 또 밑으로는 또 10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일도 하면서 또 때로는 우체국 바깥으로 나가서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과 같은 지자체를 방문해서 우편물이라든지 택배를 리시하기 위해서 명함을 돌리면 또 공무원들도 이런 일을 하세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또 기업체에 홍보차 나가게 되면은 좀 잡상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6급 리더십, 저희 우정공무원의 역량 모델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역량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은 6급 이제 공무원 실장님은 실제로 이제 우체국 내에서 우편과 금융 업무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편과 금융에 대한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또 목표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민원이 생기면 민원에 대해서 대응도 하셔야 되고, 부서 간에 또 구성원 간에 또 갈등이 생기면 조율하는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고객 관리도 중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역량 모델을 2016년에 개발했는데, 이 모델 자체가 사실 현업의 고성
그것이 충분하게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모형이어야만이 그 교육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역량 모델링을 위해서 현업 직원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리고 60명 가까이 저희 현업 직원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SME 워크숍을 거쳐서 역량을 도출하고 또 역량 행동 지표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것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현업 직원들께 다시 또 검토를 받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리더십 과정 개발도 과연 이러한 역량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업 직원들 65명이 시범 교육에 참여도 했을 뿐더러 또 내부 교수님들도 과정의 개발과 현재 운영까지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현업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역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십 과정은 이러한 현업 중심 역량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직급별 리더십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이 개발되기 직전 2017년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은 저희 전체 교육과정 중에 75%는 직무 교육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즉 당장 현업에 돌아가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이 대부분이었고 리더십 과정은 교육 인원 계획 대비 1.8%에 그쳤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교육 이수율도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 이제 5급부터 8급 전체 리더십 과정을 개발하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체계화할 수 있었고 과거에 그 대상이 뭉뚱그려져 있고 또 역량이 또 아주 포괄적이었던 리더십 과정을 직급별 핵심 역량, 리더십 역량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찰 기반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성찰 기반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성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현장에서 정말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그런 실습 과정에서 실사례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3개의 모듈에서 실습의 형태는 역량 교육에서 많이 쓰는 서류와 역할 연기, 집단 토론 기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저희 5급 리더십 과정을 실제 실습 기법과 맞추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매칭했습니다. 그래서 1개의 리더십 역량이 2개 이상의 모듈에서 가능하며 그리고 1개의 모듈은 2개 이상의 리더십 역량을 포함해서 과제를 개발하려고 했고요. 이를 통해 개발한 과제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2의 예를 보면은 신규 고객사와의 거래를 성사시켜라라는 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목표 관리, 문제 해결, 고객 관리라는 리더십 역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3개의 실습 과제는 똑같은 K 유치국이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을 주고요. 주인공도 윤영업 실장으로 하고요. 이 실장님이 3개의 모듈의 다른 상황에서 실습을 함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또 거기서 충분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그 학습자들이 좀 성찰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실습과 성찰은 6명씩 4개 분임으로 나누어서 하고 각 모듈에서는 모든 실습자, 교육생이 한 번씩 꼭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성찰을 잘 할 수 있도록 혹은 촉진할 수 있도록 혹은 공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퍼실리테이터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 개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혹은 위탁으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4회 이상 실시하고 또 퍼실리테이터 가이드를 특별히 만들어서 또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습에서 나의 실습 참여뿐만 아니라 동료의 실습을 통한 간접적인 성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모듈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서는 실습과 동떨어지지 않고 실습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듈 2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사와의 거래를 성사시키라라는 주제니까요. 내부적인 교육 주제를 고객 요구 찾기, 고객 관리, 고객 불만 관리 이런 주제를 잡아가지고 처음 교육에서는 예를 들어서 윤영업 실장으로서 역할 수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분인별로 같이 실습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 앞에 실습과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토의 활동을 합니다. 그 이후에야 드디어 이제 고객 관리 역량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고객 관리 역량이 어떤 역량이고 그거와 관련된 우리 고성과자들의 행동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내재화하기 위한 학습을 이후 후학습에서 진행합니다. 저희 네 번째 특징은 과정 개발을 레피드 프로토타이핑 개발 방법론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론은 과정의 핵심 파트를 설계, 분석 설계 개발의 앞단계에 미리 실시해서 충분히 테스트해보고 검증함으로 인해서 전체 과정 개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발생 가능한 문제 사항들을 조기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업 조직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와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이 방법론을 적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 3개 과제에서 사용되는 실습 과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개의 과제를 3번의 문서 검토와 2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충분히 앞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3개 과제에 대한 설계 내용, 두 번째 단계에서는 1개 과제에 대한 개발 내용과 2개 과제에 대한 설계 보완 내용, 또 세 번째는 풀셋으로 또 다시 그 수정된 것에 대해서 서류와 전수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전수교육에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 방법론의 단점은 조기에 검토라든지 이런 리뷰를 위해서 많은 저희 내부 교수진 내지는 또 현업 직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훨씬 완성도 높은 과제, 실습 과제를 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시사점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리더십 과정 개발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교육원의 하드웨어, 즉 교육 환경, 소프트웨어, 그리고 교육 과정, 그리고 휴먼웨어, 저희 교수 역량의 어떤 변화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강의실을 바꾸는 것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식의 수업을 하다 보니 기존 강의실이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2개 강의실을 리더십 전용 강의장으로 저희 리모델링 했고요. 이를 통해서 퍼실리테이터들은 훨씬 효과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었고 또 교육생들은 훨씬 더 몰입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평가에서도 교육 환경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교육 과정들이 아무래도 직무 중심의 전달, 지식 전달이 중심이었는데 저희가 이후로 하는 교육 과정에서는 새로 리더십 과정 이후 개발된 거의 모든 과정은 참여형 실습형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논문관리 과정을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또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 교육 과정 개발의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휴먼웨어입니다. 한 강사가 20명, 40명, 50명을 모아놓고 1시간을 끌고 갈 수 있었는데 분임으로 나누어서 또 하다 보니 퍼실리테이터가 4명이 필요하고 많은 수의 강사들이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퍼실리테이터를 양적으로도 늘릴 필요가 있었고 또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도록 역량 자체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그 교육과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취도 평가에서는 자기 개발 계획서를 쓰게 되는데요. 거기서 주로 보완해야 될 역량으로 갈등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천 계획에서도 갈등 조정과 관련된 실천 계획 내용들이 많았고요. 또한 현업 적용들 평가에서 그런 경우 그 역량을 경험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수록 더 많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역량의 그런 특정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 해결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의 리더십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6급이 그래도 이 두 역량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교육과정 개선 시에는 비중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과정의 성과입니다. 저희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제 우리 교육생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 현업 형성과 창출에 기여했다고 저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조직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공되는 직급별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역량을 이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축적할 수 있었고, 그렇게 축적된 역량을 또 전 현재도 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또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육구 구성원은 저희 조직 내에서는 사단위 조직입니다. 조직에서 3,000명이 넘는 육구 구성원은 허리와 같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 돌아가서 승진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과정에 향후 계속 현행화 질관리에 대해서 질관리를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어떤 현장형 성찰 중심의 교육대를 위해서 노력하려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신경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목에서 사실 성찰 기반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성찰과 항상 따라붙는 액션이 사실은 교육의 어떤 근본 철학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교육과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현황 분석이라든지 요구도에서 성찰과 관련된 요구나 아니면 리더들의 어떤 문제점은 사실 드러나 있지는 않고 있고, 또 이런 성찰 기반의 그러한 교육 과정들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가 막상 드러나 있지 않아서, 혹시 왜 성찰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제시를 해서 이런 교육 과정이 되어야 됐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분석에서 사실 학습자들이 어떤 교육과정에 내가 성찰이 필요합니다라든지 이런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교육생들의 특성상 조금 편하게 쉽게 재미있게 뭐 이런 얘기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성찰 기반이라고 했던 거는 현장의 사례를 이제 실습에서 우리가 아까 롤플레잉에서 신규 고객사를 계약하는 그런 롤플레잉을 통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뭔가를 내가 현장에서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는 본인을 되돌아보는 충분한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실습을 통해서 내가 스킬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점이 부족했구나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길 바랬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현업 적응도 평가에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내 역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찰 기반 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 그 교육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분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봤고, 실제 실습에서 현지 실습 과정에서 실습과 피드백 그 피드백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그 안에서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퍼실리테이터 분들께도 강조를 했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하고 설계하였습니다. 기존에 역량교육하고 있는 것의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되게 애쓴 흔적들이 좀 보이고요.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또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좀 그런 틀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도 좀 드러나 보여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리더십하고 역량이 섞여서 전개되는 과정이 이게 조금 일정 부분은 조금 억지주장 같은 느낌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단어를 보게 되면 앞단에서 리더십과 역량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시간이 있긴 했던데, 그래도 역량 기반, 문제 기반 기반으로 있는 것이 주인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좀 확대해서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의미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느끼시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함으로써 좀 한계 정도를 발견하셨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제 역량 평가를 단점이 중점적인 거기에 무게 중심이 좀 어떤 발견이었다면은 사실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승진 직전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육은 이미 승진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 6급에서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 교육 그 역량들을
이 실습 과제 넣으려고 했었고, 근데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이게 이제 영역 평가에서 많이 적용되는 우리가 그 뭐 성향이라든지 역할 연기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과제 자체가 헤비하게 실습자들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즉 교육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해되거나 너무 무겁지거나 해서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 실습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벼운 방향으로 지금 실습 과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발표도 잘 들었고요. 이제 이 안에도 일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DC 프로그램의 형태를 뗐는데, 네, 보통 이제 개별적 센터 프로그램을 네. 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안에도 약간 언급이 됐지만 이게 AC를 위한 어세스먼트 센터